주시죠.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경주시가 북천에 가동보 재개를 추가 설치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이 가동보는 하천의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그 수리 구조물을 말하는데, 그 홍수 때는 뭐 비가 오거나 이럴 때는 물이 흐르게 하고 또 평소에는 물을 가두는 이런 시설인데요. 이런 보호 설치를 통해서 사계절 늘 물이 흐르는 북천을 만들겠다는 게 경주시 계획입니다. 이번에 북천에 3개의 가동보를 추가 설치하게 되면 이 보문호에서 여기청소와 평산강 합류 지점까지 이 북천에는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가동보 4개에 대해서 총 7개의 가동보가 설치가 되는 셈입니다. 네. 그러니까 내년 에이펙 정상회의에 맞춰서 보를 추가 설치한다는 거죠? 워낙은 그 친수공간 조성을 위해서 올해 초까지는 경주시가 이 북천의 알천교 부근에 이 가동보 하나만 설치할 계획이었는데, 네. 그 아시다시피 지난 7월 달에 그 내년도 에이펙 정상회의 경주 개최가 확정이 됐잖아요. 그 이후에 여기에 2개의 가동보를 추가 설치하기로 계획을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총 60억 원을 들여서 이 가동보 3개를 설치하고 또 하루 5만 톤 용량의 용수 공급 시설을 설치해서 그 상시적으로 물이 흐르는 깨끗한 하천을 만들겠다는 그런 계획입니다. 에이펙 정상회의를 앞두고 이 보문단지로 가는 자동차 도로 이 북천변이 거의 뭐 좀 진입로인 셈인데, 그래서 그 외국 정상들에게 물이 흐르는 북천 조성을 통해서 뭐 이런 아름다운 경주의 모습을 보여주겠다, 이런 취지인데요. 신설하는 가동보는 보문교, 알천교 인근 축구공원 그 밑에 이렇게 총 3개입니다. 내년 6월달 준공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작년에 원래부터 계획했던 알천교 인근의 가동보는 지난 9월달에 이미 착공을 해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이고, 나머지 2개는 11월 중으로 추가 설치를 위한 기본조사 설계 발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 1월부터 나머지 2개 공사도 본격적으로 벌여서 내년 6월쯤에 모두 준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네. 그런데 보니까 여기 이제 적정성 논란도 있더라고요. 이 보가 너무 많아지니까요. 네. 또 기존에 설치해 있는 4개의 가동보, 이것도 지금 뭐 담수 역할 거의 해내지 못하는 형편에서 또다시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이 3개의 가동보를 추가 설치한다고 해서 과연 그 담수 기능을 잘 해내겠느냐, 뭐 이런 우려가 하나 있고, 또 경관 개선을 위해서 너무 많은 보를 설치를 하면서 오히려 수질학화나 홍수 조절 기능 약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도 있습니다. 그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문호에서 그 여기청소와 평산강 합류 지점까지 북천의 길이가 약 6.4km의 길인데, 이번에 추가로 3개 설치하면 총 7개의 가동보가 있고, 기존에 있던 것하고 한 10개의 여령 낙차공, 이게 이제 그 하천을 가르는 구조물로서 보통 일반적인 보호를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러면 이 짧은 구간에 보와 비슷한 인공 구조물이 무려 17개나 설치하게 되는 셈이어서 제 기능을 제대로 하겠느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겁니다. 네. 가동보 설치 관련 논란 짚어봤고요.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 신축이 한 걸음 앞으로 다가왔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경주시 복합문화도서관 신축에 따라서 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또 경주시 지방재정투자심사 모두 마무리했다고 경주시가 밝히고 있습니다. 향후 설계 공모, 실시 설계 이런 절차가 남아 있어서 2026년쯤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경주시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착공 시점은 작년 10월 달까지만 해도 뭐 2026년 하반기에 건축물 신축 공사 완료하고 2027년 1월 달에 개관하겠다, 뭐 이런 목표라고 밝혔지만, 일단 현 시점에서 이 목표는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경주시의 이 복합문화도서관, 이건 한수원 지원금으로 신축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산이 총 787억인데요. 도서관 짓는 예산이. 이 돈을 한수원이 지원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한수원이 지원하게 됐냐, 뭐 이렇게 좀 그 의문이 들 수도 있을 텐데요. 이게 워낙 경주 방패장이 건설이 확정이 되고 2007년에 고 노무현 대통령이
이 방패장 착공식에 와서 경주에 좋은 사립고등학교 하나, 참 좋은 고등학교 하나를 만들겠다. 이러면서 이게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본격화되고 한수원 이사회에서 자사고 설립하겠다는 그 계획안까지 의결이 됐습니다만, 네. 그 박근혜 정부 때인 2015년 9월 달에 그 당시 지식경제부 뭐 현재 재정부인가요? 여기에서 그 자사고 설립을 최종적으로 불허를 합니다. 그렇게 되면서 경주 시민들의 반발이 있으니까 그러면 이 한수원이 학교 짓는데 초기 비용이 787억 든다고 했으니 그 돈을 그 경주시가 만약에 그 자사고에 그 자사고는 어차피 불허가 됐으니까 다른 대안 사업을 마련하면 한수원이 지원을 하자 이렇게 이제 결정이 돼서 그 한수원이 787억을 지원하게 된 건데 현재 경주시의 그 복합문화도서관 계획은 이 황성공원 내에 아유 죄송합니다. 황성동 948-5번지 1원에 지하 1층, 지상 3층, 연면적 11,108평방미터 규모로 추진을 하기로 현재 계획이 확정이 된 상황입니다. 네. 이 도서관 신축을 결정하고도 그러니까 시간이 많이 지났죠. 도서관 신축을 결정하고도 많이 지났고 또 그 이전에 그 대안 사업으로 뭘 할 것이냐, 그 최종적으로 도서관을 짓자 이 결정을 하는데도 무려 2년 이상이 걸려서 그 2015년에 자사고 무산이 되는데 경주시에서 복합도서관을 건립하는 것으로 확정된 것이 2018년에 갔어야 도서관을 짓겠다 이렇게 확정을 했고 그러면 2018년 시점으로 봐도 지금까지 최소한 6년 7년 뭐 이 정도 지나게 되는 것인데 그 이후에는 이 도서관 건립 위치를 어디로 할 것이냐를 두고 특히 한수원 쪽에서 이 황성공원을 많이 고집을 했다고 합니다. 많은 시민들이 볼 수도 있고 상징성도 있고 또 이용객도 많기 때문에. 근데 경주시에서는 황성공원이 공원 부지로서 뭐 더 이상 건물이 짓기 어렵다라면서 여기에 대한 이견이 꽤 길게 이렇게 오래되면서 불과 2023년에 갔어야 건립 기본 계획이 최종 확정이 돼서 그래서 이제 올해 행정안전부 타당성 조사 등 행정 절차를 거치는 등 전체적인 일정이 엄청나게 많이 늦어진 겁니다. 이게 착공 시점은 언제쯤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현재 경주시에 따르면 건축 기획 용역이 진행 중인데 내년에 설계 공모를 하고 또 실시 설계 이런 세부 계획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경주시에서는 이런 남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면 2026년 착공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주시 계획대로 그 2026년에 착공된다고 해도 이 한수원 자사고 설립이 무산된 시점으로 보면 무려 11년, 또 도서관 건립 계획을 확정한 시점으로 봐도 무려 8년이 지나서야 첫 삽을 뜨게 되는 그 셈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개관은 한 2028년 이후에 될 것으로 보이고, 그런데 그동안에 한수원이 지원하는 이 예산 규모는 2015년에 결정된 787억 원이 그대로 변동이었습니다. 그동안의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그 감안을 하면 경주시 계획 확정이 늦어지면서 그만큼 경주시로서는 그 좀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지만 좀 손해 보는 입장이 돼버렸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네, 경주시의 복합문화도서관 건립 소식 살펴봤고요. 준하경 경주시장이 17일에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하고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을 요청했죠. 그렇습니다. 올해 에이펙 정상회의가 아시다시피 페루에서 열렸는데요. 이 기간을 전후해서 준하경 시장이라든가 이동엽 시의회 의장 이런 등등 경주시 관계자들이 이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현장에서 지켜보기 위해서 13일 날 페루로 출국했고 26일 귀국 때까지 여러 가지 뭐 현장에서 페루의 수도 리마 등등을 방문해서 이런 회의 준비 과정을 지켜본다고 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지난 17일 날 현지 시각으로 그 페루 리마에서 그 정상회의 그 정상이 묵고 있는 호텔에서 그 준하경 시장이 윤석열 대통령을 예방을 해서 그 내년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에 따른 여러 가지 정부 지원을 요청을 했다고 합니다. 경주시에 따르면 그 윤석열 대통령은 경주시 대표단에게 그 내년 정상회의를 통해서 한국과 경주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데 최선을 다해달라 이렇게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그러면 경주시 방문단은 페루로 총 몇 명이 됐습니까? 경주시에서 뭐 준하경 시장을 비롯해서 7명, 시의회에서 이동엽 의장 또 에이펙 특위위원장 등등에서 3명,
또 동국대학교 와이즈 캠퍼스에서 유완하 총장 등 3명 이렇게 총 13명이 페루 현지로 갔었는데요. 여러 가지 뭐 회의 상황을 지켜본다고 하고 또 김석기 국회의원의 경우에는 현재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인데 그 에이펙 정상회의 윤석열 대통령 특별 수행원 자격으로 지난 14일 날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함께 페루로 방문했고 또 현지에서 경주시 대표단하고 합류해서 여러 가지 현지 점검도 함께 했다고 합니다. 네. 또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관련해서 2015 경주 에이펙 정상회의 지원 특별법안이 13일에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내년 경주회의 준비, 운영 원활하게 지원하자. 그래서 성공적 회의를 만들어보자. 뭐 이렇게 하기 위한 특별법인데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준비위원회 설치라든가 국가 또는 지자체의 인력, 예산 등 그 행재정적 지원에 대한 근거 규정을 담고 있는 특별법인데 현재 13일 날 말씀하신 대로 소관상임위원회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 통과했고 현재 법제사법위원회로 회부가 된 상황인데 이 법사위 문턱을 넘어야 본회의 최종 의결 과정으로 가는데요. 이 연내에 이거는 뭐 여야를 떠나서 워낙 국제이기 때문에 이 연내에 특별법이 본회의에서 가결될 것으로 전망하는 분위기입니다. 네, 한 주간의 경주 소식 살펴봤습니다. 김종택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